중국은 기술 탈취국, 이대로 오면 한국은 끝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이 중국은 기술 탈취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 기술을 훔친다는 뜻이, 그것도 많이 말입니다. 그중에서도요,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기술을 훔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친중족이 많습니다. 친중족. 그런 친중족을 이용을 해서요, 돈으로 구워 삼습니다. 그러면 술술술술 내줍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면 우리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중국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현황을 보십시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2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15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2023년에는 16억 달러로 늘렸고요. 그런데 2024년 올해 지금 보세요. 올해는요,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만 30억 달러입니다. 2022년 15억 달러의 2배예요. 2배. 상반기만. 이대로 가면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요, 대한민국에다가 회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심지어 인수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회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들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간첩행위거든요. 산업 스파이, 경제 간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중국이 탈취해 가더라도요, 이거 경제 간첩으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왜? 간첩법은 주적이 중국이 아니에요.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만 주적이라서 간첩법이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게 기밀 유설죄 뭐 이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이 구워 삶은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봤자 2, 3년 살만 끝이에요. 본인은 한 재산 모았죠. 30억 달러까지 투자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다 엄청나게 뿌려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첨단 기술을 어떻게 하면 빼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진핑이 신품질 생산력을 기르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제조업의 어떤 기술 경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뜻이,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탈취해서 그들 모든 산업에다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대대적인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은 기술 탈취국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은 기술을 탈취해가는 못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건수를 보면 2020년에 3건이죠. 2022년에 8건입니다. 2023년 8건. 이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기술이거든요. 기술을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저는 돈을 앞세워서, 거대 자금을 앞세워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흡수하면서 그 기술을 그들이 가지고 간다는 자체, 그 자체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대로면 대한민국이 끝장난다는 이야기가 실제입니다. 이거 끝장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결국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돈 한두 푼이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20배예요. 그렇게 주니까 기술 들고 와서 중국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지기수예요. 그게 친중족이고 그들이 중국 간첩입니다. 중국 간첩. 중국 간첩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 조사권 다 박탈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대로 가면 간첩, 지금 북한 간첩만 간첩이 아니라니까요. 중국 간첩, 러시아 간첩, 유럽 간첩, 심지어 미국 간첩도 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보가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대공조사권 더 강화를 시켜서 이제는요 경제 간첩들까지도 잡아내는 그런 수사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직접 투자를 보면 지금 30억 달러잖아요. 30억 달러인데 실질적으로 153억 6천만 달러가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30억 달러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적어도 중국이 20%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외국인 직접 투자 20%예요. 대단하죠.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 10.3% 줄었다. 전년에는 7.5% 늘어서 연도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72억 2천만 달러다.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국이 들어와서 돈질을 하면서 거대 자금의 위력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을 사서 기술을 탈취해 간다는 것. 저는 그게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중화권까지 다 따지면 홍콩의 자금도 들어오거든요. 39억 4천만 달러나 들어왔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중화권, 홍콩까지 다 따지면. 지금 128.9%가 늘어났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외국인 투자 중에 중화권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산업 간첩, 경제 간첩, 중국 간첩질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인들을 포섭을 해서 그만큼 기술을 많이 탈취해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 이대로 가면 나라가 진짜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기술을 얼마나 탈취해 가는지. 해외 기술 유출 사범 중에 이번에 검찰 송치한 것을 보면요. 이게 여러분 경찰청에서 한 거예요. 올해만 12건입니다. 작년에 22건이었거든요. 작년에 22건 중에 1년이고요. 전반기만 따져봤을 땐 8건, 50%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기술을 탈취해 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로 위험합니다. 2021년 9건에 불과해서 9건도 많은 거예요. 이게 기술 탈취가. 이게 잡히는 것만 이런 거잖아. 잡히는 것만. 안 잡히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 밑에는 큰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많이 훔쳐간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그러면 12건 중에 중국이 몇 건이냐. 10건이나 됩니다. 10건. 미국이 1건. 이란이 1건. 반도체에서 4건이고요. 디스플레이 3건. 배터리 전기에서 2건. 조선 1건. 기계 1건. 전 산업에서 지금 다 훔쳐간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괜찮을까요? 이렇게까지 살짝 몰래말래 투자하지만 그 투자는요 지금 대한민국을 끝장내는 그런 기술을 훔쳐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훔쳐가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반덤핑이라고 하죠. 싸게 그냥 마구마구 뿌려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덤핑 제소를 한 것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만 6건입니다. 이게 올해까지 가면 2010년 12건이 역대 최고였거든요. 역대 최고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웬만하면 반덤핑 제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아세요? 기업이 반덤핑 제소를 해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덤핑 제소를 하는 상대 국가 거기에 기업은 분명히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제소를 하면 상대국에서도 반덤핑 제소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반덤핑 제소를 한다는 것은 상대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더라도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기업은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기술을 훔쳐가서 전방위 산업의 기술을 훔쳐가서 중국의 거대 자금이 돈을 쏟아 부어서 싸게 전 세계에다 뿌리면서 대한민국은 망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잖아요. 당장 실제 그런 건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석유화학 보세요. 석유화학.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요. 나프타 분해 설비 지금 가동률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3년 74%예요. 74%. 우리의 생산 영역은요. 1280만 톤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947만 5천 톤이에요. 74%. 이거 공장 가동 한계선이 60%라고 하거든요. 이제 60%로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석유화학 업계가 다 무너진다는데 다 무너진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석유화학 업계에서 중국에 반덤핑 제소를 했을까요? 지금 이대로면 석유화학 업계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유화학 업계만 박살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면요. 진짜 끝장난다는 게 반도체도 끝장, 디스플레이도 끝장, 배터리도 끝장, 조선도 끝장, 기계도 끝장, 다 끝장이 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 범죄, 특히 경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것은요.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이거는요. 매국노, 완전히 배신자로 다루어서 간첩이 범죄가 그렇잖아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잖아요. 저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더 더딜 수는 있어요. 저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안 하면 진짜 한국 끝장난다니까요. 지금 석유화학 업계 보세요. 좀 있으면 끝장납니다. 디스플레이 업계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 LCD 있잖아요. LCD 끝장났잖아요. LCD 끝장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LCD 전 세계 생산 비율을 보면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한 자릿수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반도체에도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에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나 기계에도 오고. 그럼 대한민국 끝장나는 거죠. 철강에는 안 올까요?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확실하게 대중국 저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경제연구소라고 제대로 만들어진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죠? 저는 제발 말입니다. 저는 그만큼 최악의 상태 앞으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끝장나기 전에 코리아 팀을 만들고요.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뿐만 아니라 간첩 수사권, 간첩 조사권까지 확대를 시켜서 이거 제대로 잡아내는 것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끝장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